일단 파일 뉴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 제가 오픈해 보죠. 자, 여러분들도 파일을 하나 오픈해 보시죠. 자, 그 다음 이미지에 보시면 여기 이제 우리가 어저스트에 대해서 조금 했었습니다. 그죠? 레벨이라든지 커브라든지 휴 세츄레이션, 컬러 바란스까지 했습니다. 인버트도 했네요. 포스터라이즈는 말 그대로 물감처럼 바꿔주는 기능을 말합니다. 자, 보시면 포스터라이즈 그러면 포스터 물감처럼 이렇게 바꿔줍니다. 이때 레벨이 있습니다. 레벨이 높으면 사진처럼 나오는 거고, 레벨이 낮으면 이렇게 물감처럼 바뀌게 됩니다. 물감으로 색칠한 듯한 느낌을 만들고자 할 때 쓰는 게 포스터라이즈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역시 마찬가지로 그 밑에 보면 데어홀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사도예요. 그래서 유사도로 이렇게 흑백을 만들어 주는 걸 말합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한번 해보시죠. 자, 또 보실까요? 그 다음에 이미지 사이즈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돼요. 이미지 메뉴에 이미지 사이즈. 캔버스 사이즈하고 이미지 사이즈는 달라요. 캔버스는 말 그대로 종이의 크기를 바꾼다면, 이미지 사이즈는 이미지의 크기를 조절하는 명령어입니다. 오리지널 사이즈가 있고, 그 다음 여러가지 사이즈로 자동 변경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미지 사이즈,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제가 1200이라고 해봤습니다. 가로 1200 그랬더니 세로가 자동으로 늘어나네요. 바로 여기 쇠사슬로 묶여 있으니까 가로 대 세로의 비율이 일정하게 해서 커집니다. 그리고 리샘플링도 해줘요. 자, 오케이. 그럼 이미지가 커지는 거 보이시나요? 근데 여러분들이 확실히 기억해 두셔야 될 건 뭐냐면, 큰 이미지는 작은 이미지로 갈 수 있습니다. 큰 이미지는 작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작은 이미지는 크게 하시면 안 돼요. 이미지가 깨져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무슨 얘기냐면, 다시 한번 보죠. 자,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돼요.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입술이 있네요. 그죠? 이빨이 있고, 이 경계를 잘 보세요. 이거 리샘플링 해주니까 크게 문제되진 않겠지만 1400으로 제가 늘렸습니다. 거진 2배를 늘렸어요. 리샘플링 안 합니다. 그대로 있네. 밀리미터 1400 픽셀로 해서 그러면 확실히 커진 거 보이시죠? 요즘 많이 좋아져서.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원래 픽셀이 이만했었는데, 원래 이 픽셀이 이만했었는데 1400으로 늘리면서 픽셀들이 이렇게 쪼개진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 있던 픽셀들에 대한 정보가 어떻게 되냐 이거죠.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죠? 그러니까 작은 이미지를 크게 못 옮기는 이유가 그겁니다. 근데 요즘은 많이 좋아졌어요. 요즘은 AI라는 게 많이 활성화됐죠? 리샘플링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여기 보시면 리샘플링이라는 거 있죠? 픽셀에 대한 정보를 그러니까 없어져 버린 픽셀에 대한 정보를 재계산해서 다시 넣어주는 겁니다. 얘네들이 계산하는 방식들이에요.
계산하는 방식들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키워보시죠. 그러면 어느 정도는 돼요. 그런데 이런 눈 부분들 보면은 많이 뭉그러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작업하실 때 반드시 지켜야 될 게 규칙이 그거예요. 큰 사이즈 이미지에서 크게 작업을 하셔야 돼요. 작은 사이즈 이미지에서 작게 크게, 그러면 망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작은 사이즈의 이미지는 이미 픽셀이 딱 결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큰 사이즈로 올리겠다는 얘기는 그 픽셀을 나누어서 쓰겠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픽셀이 요만해요. 여기에 빨강색이 이렇게 칠해져 있습니다. 해상도를 올려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 픽셀을 잘라서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픽셀을, 요만했던 픽셀을 이렇게 잘라서 쓰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잘라서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빨간색 정보밖에 없는데 그걸 어떻게 바꿔요? 못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작업할 때는 항상 큰 사이즈에서 작업해서 작게 줄이는 게 맞아요. 작은 사이즈에서 큰 사이즈로 가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래도 요즘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어느 정도 커버가 돼요. 어느 정도는 커버가 돼요. 그래서 작은 사이즈, 어느 정도 작은 사이즈, 그러니까 비슷하지만 좀 작은 사이즈는 괜찮아요. 확연히 티나는 작은 사이즈는 안 되지만 비슷한 작은 사이즈는 괜찮으니까 여기서 사이즈를 조절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캔버스 사이즈는 여러 번 써봤을 겁니다. 그죠? 자, 로테이트 이미지, 얘도 써봤습니다. 이미지를 회전시킬 때 사용합니다. 플립 캔버스, 플립이 뒤집다 라는 뜻이죠. 캔버스를 뒤집는 겁니다. 이렇게 좌우로 뒤집어지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버티컬, 위아래로 뒤집어지는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어려운 건 아니니까 한번 해보시죠. 또 보실까요? 제가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한 요정도 선택하면 명암 사이즈 나오겠는데요. 명암 또는 반명암 정도 나오겠는데요. 반명암 사이즈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셀렉트를 하게 되면 뭐가 활성화되냐면 여기 크롭이라는 툴이 활성화됩니다. 이미지 잘린 거 보이시나요? 근데 이 크롭 툴이 어디도 있었냐면 여기도 있었어요. 여기 크롭 툴 기억나시죠? 여기 있는 크롭 툴도 있고, 우리가 급하면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여기서 크롭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자, 크롭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이요. 이미지 메뉴에 두플리케이트는 복제란 뜻입니다. 그래서 얘를 누르면 이렇게 하나가 더 복제가 돼요. 다시 한번 볼까요? 두플리케이트, 복제하기. 이름 나오죠? 오케이. 그러면 어떤가요? 하나 더 복제된 거 보이시나요? 하나 더 복제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두플리케이트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제가 외부에서 이렇게 불러드렸습니다. 그러면 레이어를 보시면 여기 이렇게 생긴 레이어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내부에서 포토샵에서 드래그 앤 드랍 했습니다. 자, 레이어의 차이점 보이시나요? 두 개의 차이점. 위의 레이어는 포토샵에서 복제한 거고, 아래 레이어는 외부에서 다이렉트로 불러들인 겁니다. 차이점. 겉으로 보기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얘는 스마트 오브젝트라고 하고 얘는 레스터 이미지라고 합니다. 얘는 스마트 오브젝트라고요. 스마트 레이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어디 갔을까요? 레스터 이미지 컨버트.
보시면 여기 컨버트 투 스마트 오브젝트라고 되어 있죠. 스마트 오브젝트로 바꾸기라는 기능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얘도 선택하고 보시면 여기 스마트 오브젝트로 바꾸기 기능이 있죠. 얘는 스마트 오브젝트입니다. 이미지를 들어온 게 아니고 오브젝트, 즉 객체로 들어온 거고, 얘는 이미지로 들어온 겁니다. 차이점이 뭐냐면 얘 안 깨져요. 스마트 오브젝트로 들어온 건 안 깨져요. 이해되시나요? 픽셀이 안 깨져요. 물론 어느 정도 크게 확대하면 픽셀이 깨지긴 하겠지만, 스마트 오브젝트로 불러들인 이미지는 이미지가 아니고 객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의 덩어리로 보시면 됩니다. 종종 이렇게 스마트 이미지로 불러들여서, 그러니까 스마트 오브젝트로 불러들여서 작업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브러쉬로 칠을 하려고 그러는데 브러쉬 칠이 안 돼요. 이렇게 돼요. 자, 지우개 툴입니다. 안 지워져요. 아무것도 안 돼요. 닫지 툴 안 돼요.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이해되시나요? 스마트 오브젝트는 그러니까 그룹으로 묶여 있다라고 보셔도 좋고, 하나의 덩어리로 묶여 있는 겁니다. 다시 볼까요? 얘는 레스터 이미지예요. 얘는 레스터 이미지입니다. 일반 이미지예요. 그래서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지울 수도 있고. 자, 이해되시나요? 일단 여러분들도 이렇게 두 개를 불러들여서 한번 작업을 해보시죠. 자, 제가 이렇게 만들어 보죠. 레이어를 하나 만드시고 서클을 조그맣게 이렇게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색상을 빨갛게 해서 하나 채웠습니다. 하나 복사하죠. 자, 이렇게 놨습니다. 이렇게 놔보시죠. 자, 오른쪽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한 다음에, 자, 컨버트 투 스마트 오브젝트요. 고급 객체로 제가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다시 말하면 레이어 1은 일반 객체고, 위에 있는 건 스마트 오브젝트, 다시 말하면 고급 객체입니다. 얘는 일반 이미지고 얘는 스마트 오브젝트, 즉 고급 객체입니다. 자, 이렇게 바꿔보시죠. 일반 객체입니다. 일반 레이어예요. 제가 확대를 했습니다. 쭉 깨진 거 보이시나요? 자, 스마트 오브젝트입니다. 에이, 비슷하게 깨지네. 원래 안 깨지던데? 왜 깨졌지? 어떤가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이제 통. 자, 똑같은 이미지입니다. 똑같은 이미지를 하나는 드래그 앤 드랍해서 이렇게 불러왔고요. 자, 하나도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건 일반 이미지, 오른쪽에 있는 건 스마트 오브젝트입니다. 더 작게 줄여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정말 작게 줄였습니다. 얘도 똑같이 작게 줄였습니다. 자, 둘 다 작게 줄은 거 보이시죠? 근데 제가 아까 그랬어요. 작게 줄은 건 다시 키우면 깨진다고. 근데 스마트 오브젝트는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일반 객체는 어떤가요? 여기 많이 심하게 깨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요. 심하게 깨진 거 보이시죠? 이게 일반 객체와 스마트 오브젝트, 즉 고급 객체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진짜 이렇게 작게 그릴 걸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이미지 작업할 때
스마트 오브젝트를 많이 쓰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잘 안 깨지니까. 픽셀 정보가 그대로 유지되니까 잘 안 깨지니까 이렇게 사용합니다. 근데 얘를 일반 객체로 바꾸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죠. 자, 보시죠.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여기 눌러 보시면 여기 있을까요? 여기 없네. 레스터 이미지로 바꾸기가. 다시 여기 있네요. 레스터라이즈 이미지요. 오른 버튼 눌러보세요. 오른 버튼 누르시면 여기 쭉 다시 오른 버튼 누르시면 여기 레스터라이즈 이미지라고 있죠. 이미지를 오른 버튼 누를 때 여기 레이어 말고 여기 글자 있는 데 있죠. 여기서 눌러보세요. 그러면 레스터라이즈 레이어라고 나옵니다. 얘를 누르면 일반 레이어로 바뀝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다시 스마트 오브젝트로 바꾸고 싶을 때는 여기 있네요. 컨버트 스마트 오브젝트. 오른 버튼 눌러보세요. 여기 컨버트 스마트 오브젝트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스마트 오브젝트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레스터 이미지하고 스마트 오브젝트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여기 보시면은 클리핑 마스크라는 게 있습니다. 클리핑 마스크가 뭐냐면 여러분들 Alt키 누르고 이렇게 Alt키 누르고 이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 도트에 있는 내용만 얘가 나오죠. 이런 걸 클리핑 마스크라고 합니다. 바로 여기 있어요. 클리핑 마스크. 다시 푸는 거, 다시 여기 클리핑 마스크를 쓰시면 이렇게 됩니다. Alt키 누르고 레이어에서 이렇게 마우스 레이어와 레이어 사이에 두고 Alt키 누르시면 이렇게 싹 바뀌겠죠. 클리핑 마스크라고 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 보시면은요. 자, 위에 보시면 요런 것들이 있어요. 선택을 한 다음에 자물쇠를 눌러버리면 여기 자물쇠가 나타나는 거 보이시죠? 더 이상 안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이거 작업이 안 돼요. 이게 작업이 안 돼요. 이해되시나요? 이동이나 편집이나 이런 걸 막아버린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작업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다시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한번 풀어 놓으시면 돼요. 자, 얘는 다 잠그는 거고 얘는 이동만 잠그는 겁니다. 이동만 잠그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동이 안 돼요. 이동이 안 돼요. 대신에 편집은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다시 또 볼까요?
그 오른편에 있는 얘는 반대예요. 편집이 안 돼요. 브러쉬 칠이 안 돼요. 대신에 이동은 돼요. 이렇게. 한번 여러 가지 잠금 기능이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또 보실까요? 자, 리셀렉트가 있네요. 리셀렉트는 다시 선택하기죠. 넘어가고, 그 다음 선택을 했습니다. 인버스가 있네요. 선택 반전. 컨트롤 I가 색상에 대한 반전이라면 컨트롤 시프트 I는 선택에 대한 반전이죠. 단축키 컨트롤 시프트 I. 자,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각형을 하나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사각형을 하나 그려보시죠. 자, 보시면은 글로우가 있고, 아니 모디파이가 볼까요? 보더라는 게 있네요. 모디파이의 보더. 테두리란 뜻입니다. 한 5픽셀만 줘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테두리 생긴 거 보이시나요? 어떤가요? 선택에 테두리 생긴 거. 자, 한번 해보시죠. 또 보실까요? 스무스가 있네요. 부드럽게 하기. 그러면 그리고 칠해보면 어떤가요? 테두리가 동그랗게 돌아간 거 보이시죠? 자,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자, 레이어를 하나 만들고, 자,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이 있는, 익스펜드, 확장하기. 내가 지정한 픽셀만큼 확장되는 거 보이시죠? 다시 모디파이, 컨트랙트, 거꾸로 내가 지정한 만큼 축소하기.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선택을 할 때 제가 여기 패더에 대해서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지금 보시면은요, 이렇게 경계 바깥으로 색상이 밀려나지 않죠, 그죠? 근데 패더를 주게 되면, 마큐 툴을 할 때 혹은 라쏘 툴을 할 때 패더 값을 주게 되면 이렇게요. 경계를 중심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걸 줄 수 있습니다. 이게 패더 값인데, 자, 제가 여기다가 0으로 주고 다시 사각형을 그렸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여기다가 패더를 주고 싶어요. 지금 보시면 색상을 칠해보면 이렇게 칠해진단 말이죠. 그죠? 여기다 패더를 주고 싶어요. 셀렉트, 모디파이, 패더. 그러면 자연스럽게 패더가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그냥 작업했더라도 나중에 패더를 줄 때 여기서 셀렉트해서 패더를 주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필터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필터까지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필터 갤러리를 통해서 이렇게 작업을 했었습니다. 눌러보시면 얼마든지 필터 갤러리를 볼 수 있는데요. 여기 있는 필터 갤러리 말고 얘네들 하나씩 다 눌러보세요. 이런 모자이크 같은 것도 재밌는 현상이고, 자, 재밌게 나오죠. 요거 말고, 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 블루어 중에, 자, 가우시안 블루어라는 게 있었습니다. 필터, 블루어, 그 중에 가우시안 블루어가 내가 지정한 만큼 포커스를 흐리게 합니다 라고 했었습니다.
어떤가요? 포커스 흐려진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필터, 블루어 하나씩 다 눌러보시는데 여기 꼭 알아야 될 거 모션 블루어하고 레디얼 블루어예요. 모션 블루어는 요 값을 주시면 이렇게 움직이는,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그러니까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옆으로 휙 움직이면 배경이 옆으로 흐려지잖아요. 네, 바로 그렇게요. 이게 모션 블루어입니다. 그 다음에 레디얼 블루어는 여러분들도 종종 보셨을 건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줌과 스핀이고요. 이렇게 줌으로 주면 원형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원형으로 들어가는, 그리고 다시요, 줌으로 바꾸면 자,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이런 걸 레디얼 블루어라고 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필터 하나, 여기 어디 갔지? 렌더에 보시면 여기 렌즈 플레어하고 라이팅 이펙트요. 렌즈 플레어하고 라이팅 이펙트, 뭐 이런 클라우드 효과. 자, 렌즈 플레어가 뭐냐면 빛이 조명 효과예요. 내가 여기서 위치를 이렇게 딱 찍어줍니다. 그러면 빛이 이렇게 딱 반사되는 느낌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천정에다가 조명 박아 놓고 효과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포토샵에서 렌즈 플레어 효과를 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렌더, 렌즈 플레어, 그 다음에 여기 렌즈 타입 있죠. 작은 걸 주면 자, 이런 식으로 렌즈 타입에 따라서 렌즈가 작으면 이렇게 효과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를 잘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렌더, 여기 트리 있죠. 트리를 누르면 자, 이렇게 트리가 나와요. 오크부터 해서 여러가지 트리가 쭉 나오네요. 되게 많네요. 굉장히 많네요. 네, 야자수도 있네요. 오크, 참나무죠? 네,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이거 어디다 써먹을 수 있을까요? 오파시티 맵이요. 오파시티 맵에서 사용할 수 있겠네요. 그죠? 내가 사진을 찍지 않더라도 이거 가지고 오파시티 맵에서 쓸 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오파시티 맵, 사진이 2장, 이미지가 2장 필요하죠. 자, 크롭, 요렇게 생긴 이미지 하나, 그 다음 두플리케이트. 자, 그 다음에 흰색 검정색이죠. 자, 흰색하고, 자, 레벨 검정색하고 휴 세츄레이션 채도 다 빼고, 그러면 흰색 검정색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반대네요. 검정색은 이미지를 투명하게 하고 흰색은 불투명하게 하고. 자요, 검정색으로 바꾸고 흰색으로 바꾸고. 맞나요? 인버트 시키면 되죠. 인버트요. 인버트. 자,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인버트 시키면 되죠. 얘는 안 들어가네요. 그러면 흰색 칠하 되고, 얘도 인버트 시키면 되죠. 이해되시나요? 하나 한번 만들어 보시죠. 이렇게 2장의 이미지가 필요한 거죠. 오파시티 맵 쓰려면. 자, 한번 해보시죠. 이거, 아이고,
이거 주방 투시도죠? 여러분들이 했던. 자, 제가 레이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라쏘 툴. 자, 적당히. 그 다음에 흰색 칠했습니다. 다시 적당히 흰색 칠했습니다. 여기다가 오파시티를 이렇게 싹 줄이면 어떻게 돼요? 빛이 내려오는 느낌 나는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이미지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마스크를 주고 그라데이션 이렇게요. 그러면 아랫부분은 없고 윗부분만 남는. 이해되시나요? 근데 얘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자, 복사. 그러면 두 군데 다 빛이 들어간 느낌 들어간 거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스케치업이나 3D 맥스만 가지고는 작업이 완성되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반드시 마무리는 포토샵에서 합니다. 밝고 어둡기, 네, 이런 거. 자, 커브 값을 이용해서 미드톤이 많네요. 조금 밝게, 조금 어둡게. 자, 어두운 부분은 조금만 더 어둡고 밝은 부분은 조금 더 밝고. 그러면 색상이 조금 더 선명해진 거 보이시나요? 이런 정도로 간단한 리터칭 정도?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포토샵에서 리터칭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무리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요. 여러분들도 불러들여서 저렇게 빛이 내려오는 효과를 한번 만들어 보시죠.